고칼의 제주팟 2019년 1월 7일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느립니다. 마감이라는 이유 또는 실시간 검색어에 뭐뭐가 올랐다는 이유,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 빨리 클릭을 높여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잘못되고 뜬금없는 기사를 쏟아낸 적이 많았다는 고백 전해드립니다. 지금껏 기자질을 하면서 저는 그의 그 느림이 잘못된 것인 줄, 정말 나쁜 자질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야인으로 나와 있어 보니까 저의 기자 당시 그 단점이 그렇게 흉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가급적 끝까지 중요한 모든 팩트를 확인하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로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 길이 아마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지사나 도의원을 비롯한 지방 권력은 물론 제주도민을 대표해 여의도에 나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까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스탠스는 이 과정에서 모두 빼내겠습니다. 특히 언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론은 지역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죠. 거울이 깨지거나 먼지가 끼어 있으면 이 왜곡된 현상으로 제대로 된 현상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제 몸은 무겁지만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는 무겁게 가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용어, 도민들을 단속과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여러 행정의 표현들, 어려운 용어들이 우리 기사에 가득합니다. 기존 매체에 대한 독자와 청취자들의 외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핵노잼이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선택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팟캐스트와 유튜브는 물론 카드뉴스, 새로운 컨텐츠 개발 방식을 개발하고 풍자와 비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맞아드리는 적국칼의 각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소 며칠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주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 고칼의 제주팟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좀 비장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이렇게 표방을 했던 한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터넷 신문격인 오마이뉴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통적 미디어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언론인들, PD 또는 기자들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했던 지금까지의 언론 관행, 언론의 풍토를 깨뜨린 선두주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 이후에 많은 인터넷 신문이 생겼죠. 그리고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 즉 외부 필진이라도 얼마든지 취재를 하고 이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담을 수 있는 기사로 담기 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보다 득이 많았던 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좀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실은 그 얼마 전 어느 팟캐스터 분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오마이뉴스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팟캐스트 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메신저가 곧 미디어다. 메신저가 미디어다. 전통적으로 미디어의 영향력, 이거는 뭐 이제 기자나 저널리스트 개개인의 역량에 좌우됐다기보다 뭐 매체의 뭐 발행 부수,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신뢰도 요런 거에 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거대한 신문, 거대한 방송, 그만큼 각종 이슈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미디어 소비 시장이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했고요. 기존 매체의 이 한계를 느끼신 독자와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점점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현상, 비단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닐 겁니다.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도 목도를 하고 있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만큼 이제 중요한 게 어느 매체가 무슨 보도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어떤 메신저가 기사를 만들어내느냐, 곧 누가 취재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언론 환경 부적응자인 저로서는 이 말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졸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제가 이 받고 싶은 새해 선물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주팟.com, 이게 제주도청에서 정식으로 이제 언론으로 이제 등록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창에 jejupod.com, jejupod.com 이거 주소 입력하시고 북마크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팟빵에서 이제 고칼의 제주팟 또는 아이튠즈에서도 고칼의 제주팟 검색하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고칼 여러분께 감히 이 선물을 새해에는 꼭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여러분이 선물을 주시면 제가 또 그만큼 열심히 해서 또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날카롭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저 고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는 제가 좀 현장으로 나가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월요일에는 제주 CBS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품을 팔아서 취재한 결과인 뉴스톡 요거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새롭게 야심차게 선보이는 코너 뉴나톡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뉴나톡에는 새로운 코너주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이 제주 사회가 참 착잡합니다. 오늘로써 단식 20일째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시죠.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단식에 돌입한 이유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타당성 제조사 용역,
이걸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중단을 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반대위분들의 연장 요구가 있음에도, 이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직권으로 중단을 시켜버린 건데,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도청 앞에 이 텐트를 설치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곡기를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주도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답 대신, 이게 답이겠군요. 대신 이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오전 9시부터 행정 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녹음 과정에 간단하게 SNS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아직 9시가 되지 않아서 대치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약간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행정 대집행이라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불법이 발생했다. 불법이 발생했으니까 행정이 강제로 바로잡는다. 즉 철거한다 이거죠. 김경배 씨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 코딱지 같은 장소, 이 텐트가 인도 위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니까 치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 도내 곳곳에 있는 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은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이 행정이 이 도청 앞에 눈의 가시 같은 김경배 씨의 텐트는 이게 처리하겠다? 이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좀 약간 어이없는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그 행정의 행정 대집행이 좀 부당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나마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옥색당이 이제 연대시민 서명운동을 좀 전개를 한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도 한 1,300분 정도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좀 힘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어이없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김경배 씨는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소위 정치를 하는 분들, 행정을 하는 분들은 관심을 1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라든가 김태혁 부시장은 고사하고, 지역 정치인들조차 이게 관심이 없으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위성군 국회의원 역시 이번 책임에서 좀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제 김경배 씨 단식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경배 씨가 이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 한번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진행 중에 위성군 의원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검토위원회를 중단시키고 기본계획 발주를 지난 28일 날 이미 한 거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공항부지인 상산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절차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더 검토위원회를 하기 전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이 더 훼손돼 버린 이 상황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제 요구했는데, 가서 검토를 했단 말만 하시다 갔습니다. 이 제2공항이 들어오면 제주는 현 관광객도 1,500만도 안 되는 1,300만 정도 관광객에도 제주도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2025년, 2030년에는 거의 3천만 명을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제주는 그 원령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주도가 망가지는데,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돼가지고 진행된 제2공항 건설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는 당연히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위성군 의원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은
공군기지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정경도 공군참모총장이 제 공항이 공군기지 유력 후보지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이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235조에 보게 되면 이제 서귀포시 소재의 구기지 일부를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모슈포 소재의 알뜨르 변장을 구해서 이양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뜨르 변장은 명색이 공군기지입니다. 그 공군기지에 대한 대체 재산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포함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2017년 4월에 개정됐는데, 원희룡 도지사한테도 몇 번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척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직접 요앞에 있는 도의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성곤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주 2공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행시킨다 했습니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오히려 훼손되어 있고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대 측 검토위원은 단 한 번의 인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실용역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본계획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성곤 의원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반드시 중단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기본계획 발주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 대집행의 주체가 바로 제주시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 정책부서고 시청은 집행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씁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이게. 특히 이 시청의 수장이 바로 이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도지사 후보를 역임했던 이 고이범 씨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쓴 칼럼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렸던 지난 2010년 6월, 당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이범 제주시장은 흥미롭게도 무소속 현명관 후보와 같은 건물 노형타워에 선거사무소를 꾸렸다. 당초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던 현명관 씨는 친동생이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되면서 탈당했고, 우금민 전 도지사는 같은 해 3월 민주당에 복당한 후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성희롱 논란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무소속으로 나섰다. 여당 후보 없이 무소속 후보 2명과 야당인 민주당 후보 1명이 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물론 형식상으로만 보자면 무소속이었지만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은 대부분 현명관씨 캠프에서 상주하다시피 했다. 민주당 역시 우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당의 힘이 절반으로 쪼개진 상황. 지금 돌아봐도 그야말로 콩가루 같은 선거임이 분명했다. 드디어 오후 6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근민 42%, 현명관 40.8%. 짧은 환호는 있었지만 출구조사에서 이겼다고 좋아하거나 뒤처졌다고 낙담한 겨를이 없는 초박빙이었다. 반면 유일한 공당 출마자인 고이범 후보는 겨우 17%가 나왔다. 나는 당시 고이범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출구조사가 나오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상주하는 사무소의 후보가 이기고 있으면 일단 마음은 편해진다. 선거 사무원이나 지지자들 누구도 기자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 선거 사무소에서 표정 관리는 필수다. 즉 출입 기자들도
캠프 분위기에 따라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래 선거는 축제처럼 치러야 해 라며 애써 기자들에게 웃어 보였던 당시 고희범 후보가 기억났다. 지금 당장 당신이 선택받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지역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명적 시기가 오리라 확신했다. 그의 선거에서 4만 8천 명이 그의 이름을 선택했다. 최종 득표율은 18%. 고희범 씨는 선거 이후 비영리 단체인 제주포럼 C를 만들었다. 제주의 구석구석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부했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신선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다. 절치부심 끝에 4년 후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다. 정치는 그의 인연이 아닌 듯 보였다. 그런 그가 지난해 여름 갑자기 제주시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협치 인사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도 이상 터무니없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심지어 개인의 탐욕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도당 대변인 명의의 성명까지 나왔다. 도당위원장과 도지사 후보까지 지냈던 인물에게 일종의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행정시장 제안을 수락했는지 궁금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다. 모두 발언에서는 일종의 회한이 느껴졌다.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고 제주에 온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허락한다면 시장 임기 2년을 제 평생 마지막 일로 여기고 제주시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뒤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시장직을 본인 한평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와 한솥밥을 먹었던 도의원들이 맹공을 펼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후보를 도왔는가? 왜 미리 당적을 정리하지 않았나? 협치가 아니라 야합 아닌가? 라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존중한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고내정자를 선택한 이유는 말만 잘 듣는 시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도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어느덧 취임 6개월을 맞고 있는 그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국토부의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단에 반발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씨가 단식에 돌입했다.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적치물이라며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다. 사태의 본질과 메시지는 함구한 채 현상의 파편적 문제를 두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행정이다. 그 중심에 고희범 제주시장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전 민주당 해군기지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고 시장은 지난 2011년 강정마을에 경찰 병력 투입을 앞두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바 있다. 수차례의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구나 본인 스스로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금민 복당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전례도 있다. 고 시장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정 대집행 요구에 반기를 들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원지사의 눈밖에 나서 해임됐을지 궁금하다. 도지사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없었을까? 어쩌면 이번 순간이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었음을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고시장의 초췌한 말로를 지켜보며 2010년 6월을 기억하는 내 가슴이 짠하다. 네, 이 거지 같은 행정 대집행 때문에 이 첫 방송부터 다소 좀 기운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좀 다소 우울한 내용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제주 CBS 뉴스톡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걸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끝으로 뉴스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수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뉴스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2부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유두성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시사 매거진, 제주 제작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빠르시네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하려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입으로 밀려난 걸 보니까 이제 네. 일부에 좋은 있었던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네.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 뉴스톡을 통해서 내드렸던 한 해의 뉴스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좀 미리 보는 올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예, 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해 이 제주도의회가 부결 사태로 큰 곤혹을 치렀죠. 예, 결국 지난달 21일 도의원 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이거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이 조사특위가 꾸려져서 올해 말까지 대형사업장 22곳에 대한 이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번 달은 특위가 자료 수집이나 이제 조사를 위한 기초 활동을 시작한 후에 다음 달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건데요. 예,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도의회의 올해 초 활동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제주 지역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 이게 또 행정체제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가 지난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의회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는데 예. 다음 달 처리 결과에 이게 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부터 의회가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면서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 스포트라이트 저희 뉴스톡이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예. 네, 정치라는 게 또 따지고 보자면 부담감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도정을 견제하라고 도민들이 선출했다는 걸 아마 당사자들이 잘 아실 테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예, 네, 계속해서 2월 초,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인 2일부터 6일 동안 이제 닷새 동안 또 설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네. 아이고, 닷새니까 좀 많은 도민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제2공항이라든가 오라 관광단지,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이 도민사회 의견이 또 어떻게 표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내 언론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현 5개월째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예. JDC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이분이라든가 또는 양영철 제주대 교수 등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3월은 이게 보통 각급 학교의 입학식과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좀 바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라 좀 전국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예, 올해가 바로 이제 3.1 만세 운동이 정확히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예,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제주의 경우에는 이게 3월 1일 딱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 좀 늦기는 했는데요. 제주 역시 조천 만세 운동이라든가 법정사 항일 투쟁 등 일제에 항거했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올 3월은 이들 사건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3월 13일 제2회 전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 예. 이 올해 치러지는 선거 가운데 가장 큰데요. 모두 32개 조합에서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지난 2015년 치러졌던 1회 조합장 선거 당시 제주에서는 현직 조합장 5명이 기소된 바, 이 가운데 2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4월로 넘어가 보면 4월은 왜 잔인한 4월이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또 우리 제주에서는 4.3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 4.3 7주년 추념식 자리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많은 도민과 유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이 또 직접 참석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없습니다만, 예. 이것 말고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역점을 들였던 4.3의 전국화가 어떤 식으로 좀 성과를 거둘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58주년 위령제에는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이 해에는 추도사를 대신해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5월에는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검찰이 지난달 초에 원희룡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원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재판 1심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늦어도 5월에는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1심이니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은 직을 상실하게 되죠. 예. 재판부의 선고 전에 이 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역시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6월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 6월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장마철이 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장마철이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특별한 거는 좀 보이진 않는데요. 네. 지난달 9개월 만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그 사업자한테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300억 원을 6월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입금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사업자가 이 자본검증위 요구를 수용을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달력을 한 장 한 장 걷는 기분으로 올 한해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현안이나 이벤트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단 제주만이 아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청와대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예. 근데 오늘도 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에 굉장히 만족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거 대화 분위기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함께 한라산 방문이 과연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조합장 선거 말고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또 제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활발하게 물밑 움직임이 있겠죠. 혹시 유도성 아나운서가 직접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농담이고요. 총선 예비 주자들의 본격적인 몸풀기가 아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네네. 제주시갑의 강창일 국회의원이나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국정감사 등 주요 국회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예. 좀 지역 현안에 좀 너무 무관심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떤 경쟁 주자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죠. 야권의 지형 변화와 함께 지역 구민들의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 분들에게는 제도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 역시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찌 보면 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마 이 개정안이 무산됐다 예. 이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세 분 모두가 이제 뭐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좀처럼 좀 쉽게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올해는 과연 될까? 이게 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현재 여소야대 전국이라든가 본격적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게 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뭐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 복권과 함께 해상 물류비 지원 등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어떻게 될지 이것 역시 올 한 해 도민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도 뉴스톡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